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RPM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서 한번 또 다양한 유형 접해보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RPM 교재 21쪽을 펴시면 이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110번, 그 다음에 113번, 114번, 그리고 116번 이렇게 네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띄어져 있는 110번부터 바로 갑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항등식이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서로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뭐 정확한 정의로 보자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형태를 잡을 때 있어서는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은 그러한 형태를 잡아달라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은 뭐 당연히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니은은 이제 조금 좌변을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변에 있는 거 좌변으로 끌어오지 말고 좌변에 있는 것만 그대로 전개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주면 얘가 남는 게 x제곱 마이너스 x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하고 서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맞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디귿갑니다. 디귿은 마찬가지로 이제 좌변을 전개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변과 또 같은 형태가 나오니까 디귿도 맞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을입니다. 리을은 우변을 전개를 해야겠죠. 우변 전개하시면 3x 마이너스 3 플러스 5고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써주시면 3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과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리을도 항등식이 맞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미음입니다. 미음은 우변을 전개할게요.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인데 아쉽게도 이제 상수항이 조금 다르죠. 좌변은 우고 우변은 10이기 때문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이 아니라 우리 이런 식 뭐라 그러냐면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1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3, 114는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서 한번 가볼게요. 113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이라고 하고 상수 ABC의 값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지, 요거를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것인지, 개수비교법으로 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양한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113번은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볼 거고요. 직접 다 전개를 해볼 거고요. 114번은 전개하지 않고 수치대입법으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113번에는 이제 그냥 전개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좌변은 그냥 놔두고 우변만 같이 한번 전개해 볼게요. a 괄호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쪽은 갑시다. b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ax의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bx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좀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금 형태가 2차식이죠. x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여기까지가 2창, 여기까지가 1창, 그 다음에 끝까지가 상수항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좌변이 2창이 2x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a가 이제 결정됐으니까 요거 2 집어넣고 이쪽은 4x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좌변을 보시면 좌변에 x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변도 요 항과 요 항을 더했을 때 x가 돼야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b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b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a도 결정이 됐고요. b도 결정이 됐고요. 그러면 a, b 자리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마지막 c만 볼게요. 자, 상수항이 5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c를 더했을 때 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의 값은 얼마? 6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개수비교법으로서 풀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아래쪽에 있는 114번 문제,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치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14번은 어떤 숫자들을 좀 대입하면 좋을까 싶은데 이 좌변에 있는 것들 보니까 x가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먼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쪽, B쪽이 다 사라지고 C쪽만 이렇게 남을 것 같은데 C
0-1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변은 0 플러스 0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만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c가 1이니까 c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미정계수 하나를 지금 찾아내셨습니다. 자,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제 찾았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대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대입할 거냐면 우리 1을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요. 자,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이번에는 A쪽과 C쪽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B만 남고요. 우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B는 얼마다? B는 3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C도 결정됐고 B도 지금 3이라고 결정이 됐죠. 그럼 마지막에 이제 A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좀 깔끔하게 쓸게요. B가 지금 3이고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찾을 때는 0과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뭐 편한 숫자, 만만한 숫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미 0을 썼으니까 뭘 한번 써볼까요? 1도 있고 하니까 이번엔 X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꼭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숫자 대입하세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죠? 근데 마이너스 B인데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X 뒤쪽 C쪽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런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 먼저 할게요. 좌변 정리. 2A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 3이고 요게 이제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좌변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변 갑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그 다음 마일 들어가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변은 1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a가 2고요. a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를 1로 결정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2가 편하다 아니면 저는 3이 편해요. 이런 숫자 아무 숫자나 마음대로 대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두 가지 방법,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 이렇게 둘 다 사용해서 풀이를 해드려 봤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제 116번 문제로 한번 갈게요. 자, 116번입니다. 다음 등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항등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x, y에 대한 것인지 a, b에 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 하니까 지금 형태, 식의 형태를 보니까 좀 정리가 잘못되어 있죠. 좀 불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을 전개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냐면 x와 y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있는 항이 이렇게 두 항이죠. 그래서 a-bx 이렇게 이제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가 있는 건 이렇게 두 항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전체 묶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y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을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니까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거 하나, y에 대한 거 하나, 상수항 하나 이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변도 마찬가지로 x에 대한 거 하나, y에 대한 거 하나, 상수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를 먼저 제일 결정을 하고 갈 건데 c는 상수항이니까 서로 똑같으면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바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를 결정을 할 텐데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볼까요? 좌변은 a-b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이게 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y 앞에 붙어있는 개수 볼게요. 좌변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죠. 요거 마이너스에 이제 분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얼마냐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부호를 좀 바꿔서 a 플러스 b는 9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니까 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립시키면 되겠죠? 둘이 더해주시면 2a가 12고요. a 값은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a가 6이니까 b는 얼마일까요? 자연스럽게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6, b는 3, 그리고 마지막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미정계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 찾는 문제에서 뭐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 문제들을 같이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들로 한번 가볼게요. 자, 22쪽 한 페이지만 넘어가 볼까요? 자, 22쪽에서는 8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125번만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해요.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 문제에서 방금 했던 것들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125번 문제만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일단 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이 식이 어떤 식에 대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표현이 있었죠. 모든 x, 그 다음에 임의의 x,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도, 그리고 뭐뭐의 값에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우리는 항등식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조 표현을 보고서 그냥 성립하네가 아니라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때 A, B에 대해서 둘이 곱한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 QX예요. 이 QX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입을 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뭐 전개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면 시계 구조를 보시면 이 좌변이 몇 차죠? 그쵸. 좌변이 지금 3차입니다. 3차. 좌변이 이쪽 3차예요. 그렇다면 이게 항등식이라고 하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똑같아야 되고 당연히 차수도 같아야 되죠. 그쵸. 그런데 자, 이 우변 쪽 보면 현재 있는 게 2차까지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2차식이 하나 있고 여기다가 QX를 하나 더 곱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B 플러스 3이라는 차수를 높여줄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게 희망인데 여기다가 지금 qx가 붙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차수가 3차로 올라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좌변과 우변이 서로 등식이 된다는 거지, 항등식이. 그렇다면 이 qx는 우리 몇 차식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가 1차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2차랑 1차랑 곱해가지고 3차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좀 따라오고 계신가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차식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는데 ax 플러스 b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1차항의 개수도 모르고 상수항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이제 미정계수를 설정을 하고 식을 세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일단 당장 a랑 b랑 문자가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a, b를 쓸 수도 없거니와, 자, 여기 하나 동그라미 쳐볼까요? 좌변을 봤더니 이 좌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1이에요. x 세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1이라는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우변에서도 당연히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게 1차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ax 플러스 b라고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얘를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x 플러스 c. 왜요? 자, C는 상수항이니까 모르죠, 그쵸? 이건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놔두시고, 그런데 X 앞에 지금 선생님이 미정계수를 설정 안 했죠. 왜냐면 이 X의 제곱이랑 X랑 곱해서 3차가 될 텐데 이 3차가 되면서 좌변하고 서로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좌변하고 같아지려면 당연히 개수가 1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X 앞에는 미정계수를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 줄었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 2개를 구했어야 됐었다면 지금은 한 개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뭘 하실 거냐면 이 식을 우변을 전개를 해서 같이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위쪽에다가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플러스 1이 아니라 이거만 정정하고 할게요. 요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서 우리 한번 같이 전개해 봅시다. 자, 이거부터 할까요? x의 세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cx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c 이렇게 하시고 뒤에 b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쓴 거는 이렇게 중복해서 쓰지 않도록 지워주세요. x의 세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갑니다. 2차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C 플러스 1의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갑니다. 1차가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상수항은 나머지 2개가 남았네요. 3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 좌변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이 없는 상황이고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2차항이 좌변에 없으니까 2차항 개수가 0이 돼야겠죠?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A 값은 얼마냐면 4 이렇게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C가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쪽이 지금 얼마로 바뀌냐면 B 마이너스 2로 바뀌는데 이 B 마이너스 2가 5가 돼야 되죠. 그러면 B의 값은 얼마냐면 7 이렇게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A랑 B랑 서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에 있는 7, 4, 2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QX를 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는 거 그게 지금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죠? 이 좌변이 3차고 그 다음에 우변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차밖에 없으니까 차수를 올려주려면 이 QX에 1차가 더 필요하더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이 QX를 X 플러스 C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23쪽으로 볼게요. 자, 23쪽에서는 세 문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131번, 134번, 그리고 136번 이렇게 세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지우고 한번 13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식은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로 나와 있는 게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수 PQ에 대해서 P랑 Q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우리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 대입하셔야 돼요. 1 더하기 m-2 더하기 그 다음에 전개하겠습니다. mp 2p 그 다음 q 이렇게 되고 는 0까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x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x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정보가 뭐였었냐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했으니 우리 이 식을 갖다가 m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m으로 한번 묶어보시면 1 플러스 p 이 두 항이 같이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2p 플러스 q 그 다음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니까 우변이 0이면 좌변도 당연히 0이어야겠죠. 그래서 m 앞에 붙어 있는 요 개수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가 마이너스 1이면 p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면 여기 이제 q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상수항이잖아요. 근데 우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상수항도 0이 돼야 되고 이때 q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q가 3이고요.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4번에 있는 2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m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 다음에 x는 1이라는 것을 항상 근으로 갖는다고 하니까 각각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13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a1부터 a15까지 더하는데 그 이제 다 더하지 않고 홀수 번호들만 지금 골라서 더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a1, a3, 그 다음에 a30, a50 이렇게까지 홀수 항들만 지금 덧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 개념 원리 교재에서 풀었을 때 일단은 x에다가 뭐를 좀 대입을 해보자 했었냐면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2의 15제곱이 되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괜찮아요. 일단 놔두세요. 좌변은 일단 계산 안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놔둬보시고 우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에다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a0부터 a1, a2 해서 쭈쭈쭈쭈쭈 가서 어디까지?
A14, A15까지 쭉 그냥 숫자들이 나열이 되는, 덧셈으로서 나열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홀수항들만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를 좀 또 대입을 했었냐면 x에다가 우리 마이너스 1을 한번 좀 대입을 해봅시다. x에다가.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골이었었어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죠. 0의 15제곱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변 갑니다. A0.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A14 마이너스 A15 이런 식으로 홀수가 붙어있는 항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홀수항들을 좀 살리고 싶단 말이지. 그러면 위에서 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빼보겠습니다. 자, 빼보시면 짝수항들은 다 날라가고요. 홀수항들은 대신 어떻게 남냐면 앞에 2배에 대해서 A1, A3 쭉 가서 어디까지? A15까지 이러한 구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얼마냐면요. 이게 2의 15제곱에서 0을 빼는 거니까 그냥 2의 15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거는 요 안쪽에, 괄호 안쪽에 있는 거지 2까지 붙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는데, 자, 얘를 2로 나눠주시면 요거 지수가 하나 빠지는 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2의 14제곱 깔끔하게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계산할 필요 없이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x 자리에다가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유형에서는 그 작업들은 먼저 좀 해달라라고 개념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1을 넣으면 차수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렇게 숫자들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숫자들만 남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가 왔다 하는 그런 숫자들을 남기기 위해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라는 목적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항상 숫자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밑에서 136번 문제에서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1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숫자를 집어넣었어야 하는지 요거를 우리 잘 생각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136번 이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번은 일부러 134번 문제를 안 지우고 조금 줄여서 왼쪽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34번하고 36번 문제를 조금 비교를 해 보시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좀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숫자를 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좀 비교해서 놨습니다. 자,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건 비슷하죠. 홀수항들만 뽑아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 식 우변 한번 봐볼래요? 우변이 1을 딱 집어넣는 순간 어때요? 0 다 사라지고 A0만 남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좌변에서 했던 그런 작업을 그대로는 왼쪽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1을 넣었죠, 우리 숫자를? 차수를 다 없애버리고 개수만 남기려고 우리가 1을 넣었었죠. 그렇다면 그런 숫자가 뭘까를 한번 우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까요? 2 같은 거 좀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x에다가 2를 넣으면 1의 50제곱, 1의 49제곱, 1의 48제곱, 1의 47제곱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숫자만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은 2의 50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a의 50, a 49, a 48 해서 쭈쭈쭈 어디까지 갈 거냐면 A1, A0까지 이렇게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숫자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유까지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이렇게 형태가 변형이 되든 간에 정확한 숫자를 대입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였었냐면 왼쪽 문제에서요. 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이번에는 뭐를 한번 좀 집어넣어 보려 하냐면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a의 50 뒤에 붙어 있는 거 볼게요. 0-1, 즉 마이너스 1이죠. 그거의 50제곱이면 그냥 a 5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거 볼게요. a 49에다가 뒤에 0-1, 즉 마이너스 1의 49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 4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건 뭐 나올까요? 그렇죠. a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47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가면서 나올 겁니다. 됐을까요? 해서 얘가 이제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하고서 딱 끝날 것 같아. 그쵸? 숫자는 다르지만 숫자를 대입한 이유는 현재 지금 같습니다. 자, 그럼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짝수항들은 날리고 싶어서. 그쵸? 그러면 왼쪽 좌변 한번 볼게요. 좌변 보면 2의 50제곱 플러스 1에서 1 빼는 거니까 그냥 2의 50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우변 한번 보실까? 우변에 남는 거는 2배에 대해서 밑에군요. a 49 a 47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a3, a1까지 남게 될 겁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요거 2배 한 게 아니라 2배 하기 전에 걸 우리는 원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정답은 5번에 있는 2의 49제곱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비교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는 게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유를 정확히 알고 대입하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든 간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4쪽입니다. 24쪽에서는 총 4문제 풀 거고요. 137, 139, 141, 143 이렇게 4문제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7번입니다. 자, 이 다항식을 두 번째 이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상수 a, b의 값 요거 둘이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를 뭐로 나눈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다고 했죠. 그러면 몫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몫을 q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 qx 때문에 이쪽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봐야 될지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봐야 될지 좀 감이 올 수 있어요. x에다 뭐 대입해볼까요? 그쵸? 마이너스 2랑 1을 각각 좀 대입을 해보면 좋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한번 대입해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좌변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이제 4a 플러스 b가 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우변은 뭐 나올 거냐면 5 나올 거고요. 1이 2항이 되면 a 플러스 b가 4니까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그쵸?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a는 3이니까 a는 1이고 b는 3이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둘이 곱하시면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 밑에 이제 39번 한번 볼까요? 이 39번은 이 37번하고 약간 다른 게 39번은 이 다항식을 두 번째 다항식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둘 다 그 A랑 B가 있죠. 그쵸? A랑 B가 둘 다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두 번째 식,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 요거를 인수분해를 못합니다.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야지만 지금처럼 이 가운데 부분이 QX 포함해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이 없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정말 진짜 단순하게 나눗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세로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나눌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눠지는 식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쓸 때요 여러분들 요거 이제 개념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3차가 있고 2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릿수 맞추려면 이 2차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플러스 0x 제곱 이렇게 좀 쓸게요. 이렇게 좀 쓰고 나서 자릿수를 좀 맞춰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8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진짜 나눗셈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이 x세제곱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쵸, x 하나 필요하겠죠? x 이렇게 쓰시고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4x의 제곱 그리고 bx 이렇게 되고 이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계산을 한 거고 두 번째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x 제곱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x 그리고 마이너스 4b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빼보겠습니다. 빼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16x 그리고 마이너스 8 플러스 4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나누는 식이 2차 식이고 이제 더 이상 나눗셈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 다시 보시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통째로 3이란 소리고 이만큼이 지금 4란 소리죠. 그렇죠? 나머지가 이런 형태니까. 그러면 b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8 플러스 4b가 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b가 12인 거니까 b의 값은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럼 b가 3이면 이쪽도 금방 구해지겠네. a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a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4번에 있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문제 차이 아시겠어요? 위에 거는 전부 다 이제 중간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풀었고 지금은 이제 중간식이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못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눗셈을 해봤다는 거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14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더한 거, 둘이 이제 더한 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를 생각해 보시면 f2 더하기 g2가 얼마란 소리냐면 0이란 소리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fx-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라고 합니다. 그러면 f2에서 g2를 뺀 게 뭐냐면 4인 겁니다. 4.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 gx 곱한 거죠. 이 곱한 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f2랑 g2랑 둘이 곱한 거. 이게 얼마냐고 지금 찾아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식을 뭘 할 수 있냐면 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이 한번 더해보세요. 더하면 2f2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f2는 2 이렇게 될 거고요. 자, f2가 2니까 g2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곱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 문제 더 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143번 문제 바로 옆에다 이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다항식 5차식이네요. 이 5차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선생님, 근데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요, 미정계수가? 근데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얼마 없어서 못 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한번 우리 배운 나머지 정리를 갖고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x자리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1을 대입을 하시겠죠, 아마도. 그렇죠? x에 1을 대입을 하면 이런 게 나올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나머지가 3이라고 하니까 는 3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냐면 7이라고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두 번째 것도 해보라고.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죠.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4 이게 뭔지 물어보겠죠. 아하, 얘는 A, B, C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네. 그죠? 셋 다 더한 게 7이야. 그러면 셋 다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마이너스 7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랑 더한 거 얼마? 답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모든 값을 다 구하지 않고도 지금은 답을 냈던 그런 문제고 A, B, C는 각각은 절대 못 구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5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 텐데 25쪽에 있는 문제는 총 4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146번부터 7, 8, 9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볼 테니까 칠판 정리하고서 다음 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146번입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4x 마이너스 3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우리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요걸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겠죠. 이 몫을 q1x라고 한번 해볼 거고
뒤에다가 플러스 4 나머지니까 이렇게 쓸게요. 똑같은 식을 이번에는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쓸 거고 나머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상황은 요거죠. 얘를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을 Q3X라 쓰고 뒤에 나머지,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나누는 게 2차식이잖아요. 그럼 2차식으로 나눌 거면 1차식 이 나머지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정보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A랑 B만 찾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 거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면 x-2, x-3이라고. 즉 2를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뭔가 값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걸 이제 위에서 한번 구해보자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식 보세요. 이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뭔가 이제 느낌이 여러분들 보시면 얘네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맨 위에서는 뭘 써먹어야 될 것 같아? 그지? 이거 써먹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그 다음 밑에 거는 이거를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보자고. 맨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거는 4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번에는 뒤에도 여기 지금 x가 있으니까 3 대입하시면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2 대입했을 때 4, 3 대입했을 때 9. 오케이. 그거를 마지막에 또 적용 한번 해볼게요.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4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시면 3a 플러스 b가 9입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연립하시면 a 값 얼마 나올 거냐면 a 값은 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b의 값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나머지만 구하라 했고 이 나머지는 ax 플러스 b고 a, b 값 아니까 정답은 5x-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보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요식을 쫙 다 이제 세워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좀 대입을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 있는 47, 48, 49 볼 텐데, 여러분들이 2차식까지는 그래도 좀 잘 따라오는데, 이 3차식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세요. 먼저 14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유형 개념 원리에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 나오면 똑같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도 똑같다 했었고 그때 이제 개념 원리 강의에서도 세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문제인가 네 문제인가 그거 다 풀어드리면서 방법 똑같은 것도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거랑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혹시나 이거를 RPM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개념 원리 그 해당 페이지를 한번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RPM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자세히 지금 설명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개념 원리 몇 페이지에 있냐면 제가 기억이 맞으면 50페이지인가 그럴 텐데 네, 51페이지네요. 51페이지. 5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보시고 접하시면 훨씬 더 쉽다.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겠죠. q1x.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을 q2x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4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fx를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건데 자 이때 몫을 q3x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뒤에 있는 나머지는 몇 차라고 쓸 거냐면 2차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저기 위에부터 한 줄, 두 줄, 세 줄 내려가면서 이 세 줄에 있는 식이 다른 식이 아니에요. 셋 다 같은 식을 갖고서 지금 나눗셈을 하고 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똑같은 fx라는 식을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무조건 2x 플러스 3으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강제성 때문에 이 마지막 식에다가 얘를 어떻게 적용했었냐면 보세요. 얘를 나눠볼 거야. 뭐로 나눠볼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 거야, 이 식을. 자, 근데 이제 이거 덧셈 분리해가지고 앞뒤를 좀 살펴보시면 이 앞에는 나머지가 안 나오죠. 얘네 둘이가 지금 깔끔하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된다는 소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의미고, 그쵸? 그러면 이 뒤에 계산에서 요 계산을 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썼었냐면 요거 다시 한번 써드릴 테니까 보세요. a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a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 괄호 안에는 지금 나누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요거를 써주시고
이 2x 플러스 3은 어디서 왔을까? 그치, 요 나머지에서 왔겠죠. 이렇게 좀 식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성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안 쓴 정보 하나 있죠. 안 쓴 정보 하나 써봅시다. 안 쓴 정보 요거죠. 요거. 자,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한번 집어넣어보자. 여기다 2 넣으면 앞에 부분 다 사라지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3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3a 플러스 7. 근데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4가 나와야 돼요. 4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a가 마이너스 3이고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이 부분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돼. 자, 이거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전개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지금 뭐 하라는 거 없죠. 그럼 이게 바로 나머지 rx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원리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고 요거 개념원리 때 한번 들었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8번은 이제 살짝 다른 타입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자, 식을 일단 한번 쓸게요. 이렇게 쓰시고 얘로 나눴을 때 뭐 분명히 몫이 있겠죠. qx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를 rx라고 쓸게요. 그때 이제 r3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요거 있죠. 요거는요, 이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죠. 왜? 지금 3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x에 대입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무려 3개나 있어요.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나 옵션이 나온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갖다가 0, 1, 마이너스 1 대입하셔서 A, B, C 찾으면 돼요. 내가 볼 때 오히려 이게 더 쉬운 문제거든.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위에서 풀어줬던 이 147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면 안 돼. 얘는 대입하시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더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쉬운 타입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x에다가 0 넣을 건데 좌변 우변 똑같이 넣을게. x에 0 넣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변은요, 우변은 이 가운데 부분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뒤에도 ax제곱 플러스 bx는 사라지고 c만 남을 거 아니니? 그럼 벌써 c가 결정됐다. c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되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어보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네. 0. 좌변은 0이고 우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우리 c 아까 지금 마이너스 1로 결정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고 그럼 나오는 정보가 a랑 b랑 더했을 때 1이라는 게 이제 하나 나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그치? 마이너스 2는 우변에도 대입하겠습니다. a-b 그리고 c는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a-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되죠. 더하시면 2a가 0이니까 a 값은 0, 그 다음에 b 값은 1 이렇게 구하고 c는 나와 있었고 그럼 다 나왔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여기서 a가 0이고 b가 1이고 그리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바로 나머지인 rx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3만 대입하라 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입은 하나씩 하나씩 대입만 하면 되는 그런 타입의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9번 아래쪽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의 fx는 x-1,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 다음에 x-2, x-3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x-2라고 합니다. 그리고 x-1, x-2, x-3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라고 하고 r0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하나씩 좀 식을 써볼게요. 이 fx가 얘로 나누면 몫이 뭐 있겠죠? q1x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냥 0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x-2, x-3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x-2겠죠.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은 이제 요거 원하는 거죠. 요거.
자,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을 Q3X라고 쓰고 뒤에 나머지가 RX죠. RX. 근데 요 RX는 이제 아마 2차식이 되겠죠. 2차식. 그럼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고. 그럼 요걸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 하나씩 다 대입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147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비슷하게 풀어볼게요. 147번처럼. 자, 이 똑같은 fx라는 식을 가지고 지금 3개의 나눗셈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똑같은 fx식이라면 식이 안 변한다면 x-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아래쪽에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를 x-1, x-2로 나눠볼게요. 그리고 또 덧셈 기준으로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 왼쪽은 진짜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쵸? 얘는 어차피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나와요. 근데 오른쪽 한번 봐봐. 이 오른쪽을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있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a 괄호 열고 x-1, x-c 딱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래쪽 분모에 요게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는 나머지 붙은 건 없을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요 A 하나다. 요 A 하나에 대한 거는 안 쓴 정보가 있죠. 요거 쓸 건데 어차피 2 대입하면 아무것도 쓸 게 없죠. 그렇죠? 얘는 2 대입하지 마시고 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3 대입해 보시면 x에다가 A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했을 때 F3이 아까 1이었죠.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돼. 그러면 A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RX가 딱 나왔네. 이 RX가 얼마냐면 2분의 1에 괄호 열고 x-1, x-c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이거 또 전개하고 막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어차피 R0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넣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2니까 짜르륵 짜르륵 곱해버리시면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1이 나올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이제 147번하고 같은 방법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47번하고 약간의 뭐 차이는 있지만 정보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서는 5문제 할 거예요. 150번, 153번, 154번, 155번, 156번 이렇게 이제 5문제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150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4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거 딱 보면 이렇게 쓰는 습관은 좀 들었으면 좋겠어. 습관적으로 그냥 쭉 식을 하나 써놓고 본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가 이제 뭐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지, 그치? 인수분해를 하시고 나서 뭐 2를 대입하든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할 텐데 구하는 걸 보자. 이번에 구하는 게 뭐냐면 f2x-3 있죠. 얘를 x-1로 나눴을 때 뭐 몫이 있겠죠. 또 q2x라고 하고 이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라 했어. 그럼 얘들아 여기 x에다가 결국 얘는 얼마를 대입해야지 나오는 그런 값이냐면 1을 대입해야지 나오는 값이야. 그지? 그러면 이쪽 좌변의 x에도 1을 대입할 텐데 그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면 f-1이 되거든.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될 값은 뭐냐면 f-1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엄한 뻘짓으로 2대입해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내가 구할 건 딱 요거 하나라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줘. f-1은 얼마일까요? 마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요거 딱 갖고 가는 거야.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에다가도 한번 해보시면 뭐 해볼 필요도 없겠다. 이건 바로 답이 그쵸? 1번이죠. f-1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써놓고 어떤 값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찾아놓고 가면 좋겠어. 그러니까 물론 있는 거 그냥 정보 다 하나씩 대입해봐도 좋긴 한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하니까 식을 써놓고 내가 필요한 값이 뭔지 이런 것들을 찾고 가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지우고 153번 볼게요. 자, 153번입니다. 다항식 fx 더하기 g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6이라고 하네요. 그럼 얘는 약간 그 나머지 정리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 x-1로 나눴다 했으니까 x에다 쫙 한번 1 대입해봐. 그럼 6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항식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F1 더하기 G1은 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가지고 F1이 2라는 걸 찾고 그 다음에 G1이 4라는 거 찾는 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 F3x-5를 뭐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눌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랬을 때는 얘가 얼마냐면 F1을 결국에는 찾아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그럼 나머지 아까 뭐라 했죠? 2라고 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무리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인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라는 훌륭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154번 한번 볼까요? 자,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이라고 합니다. 식 한번 써볼게요.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fx가 아니라 요 qx 있죠, 이 qx. 이 q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뭐 몫이 또 있겠죠. q1x를 할게요. 이때 나머지가 1인 겁니다. 그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x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fx랑 qx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qx에 대해서 쓰고 나서 이 정보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딱 대입을 할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이 qx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fx는 x-2, 그 다음에 중괄호를 좀 써야겠다. 중괄호 쓰고 x 플러스 2, q1x-1 중괄호 닫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fx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x 하나 딱 곱해. 여기도 x 곱하고 이쪽도 x 하나 딱 곱해. 그럼 되지. 그리고 나서 얘를 뭐로 나누시겠대요? x 플러스 2로 나눌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행동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볼게.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f-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을 볼게요. 뒤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2가 딱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이 0이라고 텅 사라지게 되겠지. 그치? 0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남겠다. 앞에는 마이너스 2 다 대입할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것도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3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야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럼 얘가 밑에 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4라고. 그러면 f-2는 얼마? f-2는 마이너스 7일 텐데 여기선 구하는 게 그 f-1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요거 통째로 다 구하는 거니까 얘는 뭐 굳이 반으로 나눌 필요 없이 요것만 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차이인지 알겠죠? 만약에 얘를 f-1을 구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7을 구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이 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2, f-2 이 상태를 구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4, 2번에 있는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5번 문제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하네요. 그럼 얘도 써볼까요? 나머지가 x 플러스 7이고 이렇게 쓰고 qx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쓰시고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하네요. 이 qx를 어떻게 할 거냐면 x-1로 나눌 거고 나머지가 2라고 합니다. 몫은 뭐 q1x로 합시다. 자, 이때 fx를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로 했을 때 r-3의 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이번에도 뭐 해볼 거냐면 내가 대입을 좀 해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고 이 qx 있죠. 이 qx를 이제 중괄호 안쪽에 대입을 할게요. x-1 q1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뒤에는 x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는데 자, 얘랑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곱할 수가 있겠죠.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놈 둘이 합치면 뭐가 되잖아?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거 혹시 인수분해 곱셈 공식 했을 때 기억나실까요? 곱셈 공식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q1x는 그대로 따라올 거고 뒤에 거 한번 곱해보면 뒤에 거는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x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야. 자, 얘들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야. 그럼 봐. 3차로 나누었지. 근데 뒤에 있는 게 지금 싹 다 몇 차야? 2차지. 그럼 이게 그냥 다 나머지겠네. 이렇게 이지할 수가. 그죠? 그러면 얘 통째로가 다 나머지란 소리예요. 정리 한번 해봐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게 나머지란 소리입니다. 하시고 나서 여기다가 얼마 대입?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답은 18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qx를 대입을 하고 나서 전개하고 이 뒷부분이 다 나머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156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러한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 했을 때 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 다항식을 뭐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fx. 이 fx는 아니다. 그냥 씁시다. 그냥 이 식 통째로 그냥 쓸게요. x의 2018제곱, 그다음에 x의 2017제곱, 그리고 더하기 x. 요거를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직접 구해야겠다. 1 대입하면 3이겠네요. 3. 이렇게 직접 구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도 이제 qx 갖고 쓰는 식이 있죠. 이 qx를 얼마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뭐 몫이 q1x라고 있을 거고, 이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지금 찾아달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는 또 qx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저쪽 안쪽에다가. 자, 한번 같이 해보자고. x-1 이렇게 하고, 중괄호 쓰고, x 플러스 1 q1x, 그 다음에 플러스 r 이렇게 쓰시고, 중괄호 닫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어야 돼. 그때 나머지를 구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q-1을 구해야 돼요. f-1이 아니라. 왜냐면 qx를 나눌 거기 때문에 qx를.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q-1이 나오려면 이쪽에다 전체적으로 다 -1을 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갖고서 좀 볼 텐데, 자, 봐요. 똑같이 한번 대입 좀 해볼게요. x에다가 얼마 한번 대입해 볼 거냐면 우리 -1 한번 대입을 좀 해볼까요? x 자리에다가. 자, 그러면 -1을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일단 좌변부터 갈게요. 좌변은 이쪽에 1이고 이쪽에 -1이고 이쪽 -1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하시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겠다. -2 q-1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 위에다 대입한 거예요. 아래쪽 말고. 근데 요거 이제 딱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넘기시면 -4 반으로 나누면 얘는 q-1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게 f에 대한 게 아니라 q-1을 구한다 라는 목적을 갖고서 이제 쭉 달려가시면 결국에 이것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랑 다른 거예요. q1x랑 qx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q-1을 구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27쪽 갑니다. 27쪽에서도 4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8, 159, 160, 163번 이렇게 4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x-1, x-2로 각각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 f 자리에다 1 대입했을 때랑 f 자리에다 2 대입했을 때랑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자, 1 한번 대입해보자. f1은 얼마죠? 1 더하기 a 더하기 b-2니까 이게 지금 이게 0이면 이제 a 플러스 b는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이제 구해 놓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f2도 한번 볼까요? f2는 2를 대입하시면 8 4a 2b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정리하시면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6이고, 그쵸?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쵸? 그럼 얘랑 갖다 연립하시면 되겠다.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b 값은 얼마?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둘이 빼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제 159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fx가 나와 있고
요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했을 때 A 값을 구하라 했거든? 그러면 X에다가 2를 이제 대입을 해보란 소리야. 한번 해보자. 자,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F0, 그 다음에 F3 이렇게 되겠죠. 아래식에 대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다가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위쪽에 대입해. 자, 그러면 이 F0하고 이제 F3 곱한 게 얼마란 소리냐면 0이란 소리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F0하고 F3 둘이 곱했을 때 0이면 둘 중에 하나만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근데 F0 한번 봐봐. 0을 쫙 대입하잖아? 마이너스 3이야. 아하, 그러면 뭘 할 수 있구나? F3이 얼마구나? F3이 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X에다가 이번엔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쪽 위에 있는 식으로 가요. X에 3을 대입하시면 F3은 27 마이너스 9A 플러스 3 마이너스 3인데 이게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A 값은 얼마일까요? A 값은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복잡하다 해서 아예 쫄고 안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식 세워보시고 숫자 대입해보시고 이런 작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라도 해봐야죠. 여러분들 실력이 느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보고서 안 되는 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풀리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살짝 그 스킬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f-2, f1, f-1 이렇게가 전부 다 값이 2라고 합니다. 그때 이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얘는 봐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0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0이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워요. 이 fx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운다고. 그리고 원래는 이쪽에다가 최고차항계수 a를 붙여주긴 하는데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뭐 안 붙여도 되고. 얘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거야. 우리 3학년 때, 중3 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1하고 2라고 해. 1, 2. 그러면 이 fx 뭐라고 쓰냐면 최고차항계수 1일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근이라고 하면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쓴다고. x-1, x-2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상황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이때는 0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얼마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다르지 않아요. 여기다 뒤에다가 2만 딱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봐봐. 1 한번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여기 지금 자주색으로 그 밑줄 친 부분이 싹 다 0으로 없어지겠지. 그리고 뭐가 남을까? 덩그러니 2가 남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마찬가지. 그럼 fx 다 세운 거야. 자, 좀 깔끔하게 쓸게요. 이 fx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뒤에는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구하래요? 이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x 자리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3을 좀 대입을 해주시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마3 대입하면 앞에서부터 갑니다. 마1, 마2, 그 다음에 마4, 그리고 플러스 2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 이쪽은 1을 더하시면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처음 딱 이 문제를 보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나 하고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보셨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셨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비슷하게 이제 바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꼭 기억해서 맞춰보세요.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163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63번도 아주 식이 기괴하죠. 요거 이제 fx-3이 x제곱 마이너스 x-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볼까? 요게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니까 몫을 qx라고 놨을 때 뭐 나머지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fx-1을 x의 제곱 마이너스 5x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은 q1x로 할게요. 이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나머지는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 1차식으로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써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위에 있는 식을 좀 인수분해를 해보자고. 얘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3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두 가지 숫자를 대입을 해볼 건데 한 번은 3을 대입할 거고 한 번은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 자, 3 한번 대입해 봐요. f3-3은
우변이 다 아무것도 없죠. 0이야, 0. 그래서 F3은 얼마냐면 3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F-2도 얼마냐면 얘도 3입니다. 3.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아래쪽에다 대입하면 되지, 얘들아. 근데 자, 이 아래쪽도 봐봐. 얘도 이제 신기한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뭘 대입하실 거냐면 아마 X에다가 0 대입하고 5 대입하겠죠, 그쵸? 근데 숫자가 다른데요, 위에 거랑? 하지 마시고 한번 넣어봐봐. 자, X에다 0 한번 대입해봐. 뭐 나와? F-2 나오네. 그럼 위에서 아까 3이라 구해놨잖아. 그러면 여기 0 대입하시면 여기 이제 B가 남겠죠. 아하, 그럼 B의 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5 한번 대입해봐. 숫자 다른데요 하지 말라 했죠. 여기다 5 대입하시면 그렇죠. F3이 나오고요. 얘도 아까 3이라고 했고요. 5 대입하시면 5A 플러스 B인데 아까 B가 3으로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5A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A 값이 얼마일까요? A 값은 0이겠네요. 0.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에 있는 3이라고 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요 페이지에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8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8쪽에서는 또 네 문제 한번 해볼 겁니다. 164번, 165번, 167번, 169번 이렇게 이제 네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4, 165번은 내가 같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 두 개가 둘 다 좀 약간 헷갈림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조금 반대 상황이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같이 갖고 왔습니다. 자, 1000의 11제곱을 9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설마 미쳤다고 저걸 진짜 나눗셈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 문자로 좀 바꿔볼게요. 이 1000을 x라고 놓고 이 998을 x-2 이렇게 한번 좀 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의 11제곱은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r.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뭔 생각할 수 있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좌변은 2의 11제곱이 나올 거고, 우변은 여기 사라지면서 얘는 r 해가지고 이게 나머지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 여기까지 깔끔하게 다 풀었다 치자. 근데 답이 있어? 그런 답이 없죠, 지금. 다 그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들인 거잖아요.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야. 봐. 얘들아. 6을 6이라 하지 말고, 좀 숫자 크게 해서, 17?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7? 자, 17을 3으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몫이 6이고, 몫이 6이, 뭐래냐. 몫이 5고, 나머지가 보통 우리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 자, 이거 말고, 3으로 나눴어요. 자, 몫이 4야. 12요. 그리고 나머지가 5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쵸? 이 나머지라는 것은 이 나누는 숫자보다는 어때야 돼요? 최소한? 작아야 돼요. 최소한 작아야 됩니다. 나머지, 만약에 3으로 나눴다, 내가. 그러면, 얼마? 2, 1, 0 중에 하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산 잘못했을 때 해결해주는 방법은 뭐냐? 여기다가 나누는 숫자인 3을 한번 빼. 하고서 이제 몫을 하나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몫을 하나 올려주시면 얘는 깔끔하게 나머지가 2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를 여기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들아. 2의 11제곱이 이게 2048이거든? 근데 지금 나누는 숫자가 998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998보다 2048은 훨씬 더 큰 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얘를 빼달라고, 이렇게. 근데 한 번만 빼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두 번 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빼주시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면 값이 52가 나와요. 52. 이 52는 998로 나누는 상황이니까 998보다는 더 작은 숫자인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2 이렇게 써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자연수 나눗셈을 할 때 그 생각했던 기본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답을 쓸 때 2048 이렇게 못 쓴다는 소리지. 나머지가 저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저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자, 17을 3으로 나눌 건데 내가 이렇게 썼어. 여기다가 몫이 6이요. 6 하고 18을 이제 이렇게 빼.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해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렇죠? 나머지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머지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왔다. 계산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숫자인 3을 한번 더해주세요. 그러면 2가 될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몫은 하나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지죠, 그쵸? 나머지가 깔끔하게 0, 1, 2 사이 중에, 0, 1, 2 사이 중에 하나 나오니까, 그치? 네. 그러면 그 작업을 한번 165번 문제를 통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번 한번 보세요. 97의 7제곱을 98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97을 x로 놓고 98을 x 플러스 1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네요. x의 7제곱은 x 플러스 1에 qx 그 다음에 뒤에는 r 이렇게 쓰겠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을 거라고 너희들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고? 못 나온다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나누는 지금 숫자가 98이죠. 요거를 한 번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그러시면 이게 답이 97 이런 깔끔한 나머지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을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164번처럼 이 나누는 숫자보다 나머지가 훨씬 크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나누는 숫자만큼. 그 다음에 나누는 숫자보다 나머지가 훨씬 더 작게 나왔다. 즉, 아니죠. 얘는 마이너스가 나왔다가 맞겠다. 마이너스가 나왔다 하시면 얘는 그 나누는 숫자를 더해준다. 마이너스가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칠판 정리하고 옆에 있는 16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167번입니다. 이 등식 구조를 좀 잘 보시면 얘는 이제 뭐랑 좀 비슷하냐면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랑 좀 같은 유형이냐면 여러분들 개념원리 43쪽에 보시면 발전예제 5번이라고 조립제법하고 같이 쓰는 그 연계에서 나오는 유형이 있었죠. 그렇죠? 그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지금 x-2들이 다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조립제법을 쓸 때 뭐로 나눌 거냐면 2로 이제 나눠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개수들 쭉 쓰시고 얘를 x-2니까 2라고 쓰실게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1 곱하면 2 내려오면 1 곱하면 2 내려오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내려오면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4가 뭐라 했었냐면 얘가 이제 한 자리씩 d라고 했습니다. d. 자,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요거 갖고 계속하라 했죠. 계속 하시면 내려오면 1 곱하면 2 내려오면 3 곱하면 6 내려오면 5 이렇게 되겠고 이 5가 뭐냐면 바로 C입니다. C. 아직 우리의 조립제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오면 1 곱하면 2 내려오면 5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얼마? B고 요거 1이 얼마냐면 A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1, 5, 5, 4를 쫙 다 곱해주시면 25 곱하기 4니까 답은 10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 문제를 좀 더 볼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방법 자체는 계속 조립제법 쓰면 하나씩 다 나오긴 하는데, 그 밑에 있는 169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169번은 이 167번하고 168번 문제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얘기를 먼저 드리면 167번은 x-2로 나누고요. 168번은 x 플러스 1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169번은 2x 플러스 1로 나누거든 지금. 그지? 그러면 얘들아 요것만 딱 봐봐. 혹시 눈치 좀 챘니?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그쵸? 이 위에 거 두 개는 x의 개수가 1이에요. 근데 밑에 거는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요거는 이제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을 할 때, 이게 약간 딜레마였었는데,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하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거든? 그런데 이거 말고 x 플러스 2분의 1을 갖고 조립제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쵸? 근데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둘이 나눗셈이 다른데 같은 숫자를 갖고 조립제법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뒤처리 작업으로서 몫이 나왔을 때, 뭔가 몫이 나왔을 때 요거의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지금 계산해서 이사역이 나왔어. 이사역이 나왔다 치면 지금 앞에가 2x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전부 다 2로 나눠서 몫의 개수들을 1, 3, 5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좀 기억이 나실까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가지고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169번 한번 직접 계산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개수를 그대로 쓰시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바깥쪽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일단 쓸게요.
자, 내려오면 2,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려오면 마이너스 4, 곱하면 2, 내려오면 마이너스 2, 곱하면 1, 이쪽에 3이 남겠지. 그럼 얘들아, 이 3은 D가 맞거든? 이게 D가 맞는데, 이 다음에 조립제법 할 때 있잖아. 이 다음에 조립제법 할 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안 돼. 얘는 마지막에 몫을 2로 나누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 이렇게 마지막에 몫을 2로 다 나누어 놓고 나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려오면 1이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면 4분의 5, 내려오면 4분의 1이겠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는 C가 맞다니까? C가 맞는데, 다음 거 조립제법 할 때 이 상태로 하면 안 돼.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할 때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주고 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눌게요. 내려오면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도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b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방심하시면 안 되죠. 요거 있죠. 요거 이대로 써주면 안 되지. 얘도 지금 2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마지막에 얘를 4라고 바꿔주시고 얘는 a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몫을 전부 다 반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a랑 b랑 c를 더하고 d를 빼라 했으니까 답은 2번에 있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되는지 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립제법 할 때 그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러한 지금 특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번이야. 마지막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스텝 내려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조립제법을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요 파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조금 많은 문제들을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 앞부분이랑 좀 겹치는 문제들은 조금 빨리빨리 통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29쪽에서는 몇 문제 풀어드릴 거냐면 두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172번하고 173번 문제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번입니다. XY 값에 관계없이 요 값이 항상 일정할 때 B-A 값을 구해달라 했습니다. 요거 개념 원리에서도 약간 비슷한 문제 있었는데 지금 저기 분수로 되어 있는 저 값 있잖아요. 저 값이 항상 일정은 하대. 근데 어떤 값으로 지금 일정한지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 해주시냐면 이쪽에다가 그 분수 쪽에다가 뒤에다가 는 K라고 좀 붙여줄게요. 는 K.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갖고 와볼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6은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k 이렇게 쓰시고, 자, 분수로 보면 불편하죠. 그래서 얘를 분수를 좀 해소해 볼게요. 양변을 이걸로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곱하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2가 이쪽 k에 붙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건이 나온 이유도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면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오는 조건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쭉 한번 전개를 하고 나서 좌변으로 다 몰아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xy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k의 x, 그 다음에 b-2k의 y, 그리고 6-2k 하시고 우변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남기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얘가 지금 어쨌든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좌변에는 열심히 뭔가 많이 있는데 우변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항등식이라고 하면 왼쪽 오른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좌변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그럼 맞춰볼게요. 자, 요거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k 값은 3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b 나온다. b 얼마? 6. a는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답은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3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다가 는 k 붙이는 거 있죠. 요거를 딱 하고 나서 정리하시면 쉬운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얘는 그 정리하는 게 혹시나 이 유형을 처음 보신다면 아마 요것 때문에 못 푸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더 볼게요. 173번 문제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저런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짝수 번호들의 합만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뭐 해보라 했었냐면 내가 그 x 자리에다가 일단 1을 한번 대입해보라 했죠. 그쵸?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열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 좌변은 2의 열제곱이고요. 그리고 우변은 뭐가 나올 거냐면 A20부터 A19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나올 거냐면 A1, A0까지 쫙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해봤었냐면 이 X자리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러면 이제 똑같겠다. 2의 열제곱. 근데 이제 뒤에 우변이 좀 결과가 다르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A2 빼기 A1 플러스 A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됐을까요? 자, 그때 이제 구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쫙 다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더하고 싶겠죠, 그렇죠? 쭉 더하면 가운데 있는 홀수들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더했어. 더하고 나면 이제 2의 열제곱이 두 개 있는 거잖아.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결국 2의 11제곱이라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배에 대해서 A20, A80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약간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2까지만 구하고 싶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저 계산해서 구하시면 A0도 지금 두 개가 딸려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A0를 좀 구하셔가지고 이 값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잘 봐요. A0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에다 0 하나 대입해 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시면 좌변 뭐가 되냐면 1이죠. 그쵸? 1.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어떻게 되는지 볼게. 우변은 x에 0을 대입하는 순간 a0를 빼고 싹 다 그냥 사라져 버려요. 얘가 그러면 a0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요게 지금 1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봐. 얘를 이렇게 반을 나누면 a의 10제곱이지. 그치? 근데 그거는 a의 20제곱부터 a0까지 싹 다 더한 거라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a0 뺀 거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쪽에다가 1을 갖다가 싹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a 10제곱 빼기 1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a0까지 포함됐다면 그냥 a 10제곱이라 썼을 텐데 지금은 a0를 뺀 거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x는 0까지 대입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30페이지에서는 네 문제 풀어드릴게요. 177번, 180번, 182번, 그리고 183번 이렇게 네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번입니다.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f0는 8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런 게 성립하고 이 fx를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 해주시고 2차식으로 나오니까 나머지 형태가 아마 1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fx는 요거고 몫을 qx라고 할 거고 뒤에 있는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하고 나서 이제 x에다가 뭐 2 넣고 3 넣고 할 텐데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f2랑 f3이 얼마인지 나와야 돼요. 얘네가 나와야지만 너희들이 지금 숫자를 집어넣고 A랑 B를 좀 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살짝 막막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나와 있는 정보는 F0인 8이라는 게 나와 있고 요 계산식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뭐 계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자, 얘들아 F2를 만들어야 돼. 2를 만들면 물론 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답이 없는 게 F3이고 F2인데 F2도 모르고 F3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이쪽 말고 거꾸로 반대로 저쪽에다가 왼쪽 좌변에다가 뭘 대입해 볼 거냐면 여기다가 0을 한번 딱 대입해 볼게. 그럼 이쪽에 F2가 되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여기가 F2가 되고 이쪽은 0을 대입하면 뭐냐면 얘가 F0이 되네. 그죠? 그러면 봐봐. 8F2는 F0 더하기 7X제곱인데 X에다 0 대입했으니까 뒤에는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 F0이 얼마냐면 8이라는 거를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F2는 얼마? 1이라는 것을 찾았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나 찾는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F2가 1이라는 건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F3도 찾아야겠죠.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그
1 넣었을 때 3 나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 8, x에 1 넣는 거예요. 8f3은 fe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fe가 1이라며. 근데 1 더하기 7은 8이고 그러면 8f3이 8이니까 아하 f3도 얼마구나? 얘도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 나왔다. F2, F3 갖고서 이제 이거 구하면 되지. 여기다가 2 넣고 하면 2A 플러스 B인데 이게 얼마?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F2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로 3A 플러스 B가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0, B 값은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라 했는데 AX 플러스 B가 나머지인데 뭐 얘는 A가 없으니까 A가 0이니까 답은 1이라고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조금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나는 F2랑 F3을 찾겠다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려와서 18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82번 문제는 2의 751제곱을 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까 그 했던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2를 x로 놓고 그러면 9는 2보다 7이 크니까 x 플러스 7로 놓을게요. 뭐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x의 751제곱이 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 구하라 했으니까 몫이 qx라 있을 거고 나머지 r이라고 하면 다 세웠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되겠네. 라고 봤더니 이게 되니 얘들아? 이거 안 돼. 왜냐? 얘는 마이너스 7에 751제곱을 찾을 수가 없어. 이거는 완전 불가능이야.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살짝 좀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살짝 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숫자로 나온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28쪽에 있는 그 164번부터 166번의 유형인데 자, 그 페이지 한번 다시 보세요. 28쪽에 있는 거. 164번 봐봐. 숫자가 1000하고 998이거든. 그치? 그 다음에 95번은 97하고 98이죠. 그쵸? 그 다음에 66번은 우리가 66번은 우리가 풀지 않았지만 3하고 4거든. 그쵸? 이런 숫자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좀 가까워, 숫자가. 근데 지금 한번 봐봐. 지금은 2랑 9죠. 그쵸? 멀어. 너무 멀어. 그래서 얘는 숫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면 9는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저 2의 751제곱을 조금 약간 거듭제곱을 조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9에 갖다 붙여보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2의 1제곱은 2고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다. 8로 좀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어려운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저거 문제가 뭐냐면 그 751이라는 게 이제 그 2의 세제곱이 8인데 3으로 나누려고 보니까 또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면 살짝 조금 변형을 좀 감히 해볼게요. 자, 요거 잘 보세요. 751제곱에서 그 한 제곱을 앞으로 빼서 2 곱하기 2의 750제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8에 250제곱 이렇게 이제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형태를 맞추려고 임의로 좀 막 바꿔본 거야. 앞에 2도 빼보고 그 다음에 원래 750제곱이었던 거를 250제곱으로 또 낮춰보고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요거는 9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8 있죠? 이 8을 x로 한번 놔볼래 얘들아? 8을 x로 놓으시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2의 x의 250제곱. 자, 그 다음에 8이 x니까 9는 뭘까요? 9는? 그렇죠. x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건데 이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250제곱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r 값은 얼마? 2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요런 타입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얘네들은 물론 이제 나머지의 조정이 좀 필요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지수를 잡아놨을 때 거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좀 그래도 근접한 수치들이 나왔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지수를 그대로 2를 x로 잡아버리면 마이너스 7에 751제곱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하다가 아예 중간에 식도 못 세우고 좀 포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숫자들이 좀 가까워야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2랑 9로 보는 게 아니라 8이랑 9로 이렇게 바꿔서 봤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2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3번 보겠습니다. 이 183번은 조립제법 거꾸로부터 하나씩 좀 찾아가는 문제인데 얘는 빈칸 채워가면서 좀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밑에서부터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밑에 맨 밑에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은요. 처음에 계산할 때 우리 조립제법 할 때 그냥 숫자 하나 내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1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둘이 곱해서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이제 역추론을 해나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1일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2일 텐데,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는 마3.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을 더해서 마이너스 4다? 하면 얘는, 얼마일까요? 그,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그렇죠? 거의 나왔습니다. 자, 얘도 이제 1이 그대로 내려왔을 거고, 1하고 마일 곱했을 때 여기가 마일. 그리고 마일을 더해서 마3이니까 여기 마이.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3이고 3을 더해서 마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또 이제 2고요. 2를 더해서 5니까 이쪽은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최초의 식은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이었었을 거란 소리지. 그지? 네. 그리고 나서 이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 자리에다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그렇죠. 3만 딱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3을 대입을 하시면 답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자? 밑에서부터 위로 역추론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자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겨봅시다. 넘겨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184번 문제 하나랑 실력업 오른쪽에 있는 거 3개, 이렇게 3개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는 1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상수 X, Y, Z에 대해서 EX, Y, Z 더한 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자가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B는 1-A 이렇게 해놓고 B를 전부 다 A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인 게 A가 제곱에 걸려있고 그 다음에 A는 2개 있는데 B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B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A, B라 했으니까 이 식은 A, B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X, Y, Z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A가 있는 거, 그 다음에 A 2차가 있는 거, 그리고 A 없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전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제곱 X는 그대로 쓰시고 그리고 이 전개 먼저 할까요? 천천히. Y 마이너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Z 마이너스 A 이렇게 쓰시고 얘는 0. 자, 얘는 이렇게 쓸게요. X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고 Y 플러스 1A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도 항등식이죠. 항등식인데 좌변이 우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좌변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Z는 1이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리고 얘네 셋이 더하라고 했는데 뭐 X는 2배 해도 0이죠. 그래서 더하시면 답은 0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18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8번입니다.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 하고 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다항식을 fx라 한번 써보고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을 qx라 하고 뒤에 나머지가 있겠죠.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x 자리에다 쫙 다 1을 대입해서 구하겠죠. 그렇죠? 근데 1을 다 대입하시면 그 x가 501차까지 있고 거기다가 1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 나머지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50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qx, 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라는 소리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q-1을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 식에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가 f-1은 마이너스 q-1 플러스 50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것만 딱 구하면 Q-1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쫙 다 대입해 보시면 봐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싹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1은 놀랍게도 얘는 0입니다, 0. 완전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 Q-1이 502니까 Q-1은 얼마일까요, 얘는? 25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 차수는 높고 뭐 문자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식 하나 세워보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189번 문제로 갑시다. 자, 이 문제 개념 원리 그 발전 문제에 있는 문제예요. 그 56쪽에 있는 44번 문제랑 동일한 문제고 숫자만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이 다항식을 x-2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자. xn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를 요걸로 나눴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고 몫이 있을 거고 뒤에 2의 n제곱 x-2 이게 이제 나머지라고 하네요. 그때 이제 a, b 값 곱한 거 이제 구할 건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좀 넣어보실 거냐면 아마 2를 좀 넣어보시겠죠. 2, 그쵸? 그래서 2를 쭉 넣어보시면 2의 n제곱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요. 좌변에서는. 우변에서는 qx 쪽에도 x-2가 있고 뒤에 나머지라고 쓰여있는 곳에도 x-2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렇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좌변에 나와 있는 이 괄호 안쪽에 있는 거랑 괄호 바깥에 있는 거랑 둘이 곱해서 0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2의 거듭제곱이 0이 될 수 있나요? 뭐 2의 제곱했는데 0이 나올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앞에가 0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이 뒤에가 0이겠네? 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2a 플러스 b 플러스 4가 0이구나. 그러면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하세요. b는 2a-4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리에 대입할 거야.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우리가 전전에서 했었던 184번처럼 문자를 줄이는 거에 일환인 거예요. 이 문자가 많으면 별로 안 좋다니까. 문자를 하나라도 줄여놔야지 여러분들 계산이 좀 편해. 자, 그럼 해볼게. xn제곱, x제곱,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텐데 자, 얘들아 이게 지금 항이 4개지. 그쵸? 항이 4개인 상황에서 우리 뭐 아직 인수분해 배우진 않았지만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 인수분해 할 때 얘랑 이렇게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요거 바로 뭐 다음 단원에 할 거긴 합니다. 항이 4개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있다면 3 플러스 1로 갔었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없다면 지금처럼 2개로 끊어줍니다. 그러면요 얘가 요거 하나랑 a 괄호 열고 x-2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x 플러스 2랑 x-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거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아? 어떻게?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2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좀 식을 더 깔끔하게 써볼게요. 요거 x-2 x 플러스 2 플러스 a 그리고 뒤에는 x-2의 n제곱 qx 플러스 2의 n제곱 x-2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 좌변이든 우변 쪽이든 전부 다 x-2가 하나씩 있죠. 날려. 얘 n제곱인데요? 날려놓고서 이렇게 하면 되지. 2의 n-1제곱 이렇게 하나만 줄여주면 되지. 하고서 뭐 하고 싶어져 또? 그렇죠. x에다가 1을 이제 대입을 하시면서 마무리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2의 좌변입니다. 2의 n제곱 그 다음에 4 플러스 a 이렇게 하고 자 우변에서 이 부분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n제곱이 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날리겠죠. 똑같으니까. 근데 이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게 0이 아니라 뒤에가 1이라는 거. 곱셈이기 때문에 약분을 했으면 1이겠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딱 집어넣으시면 b의 값은 2가 될 거고요. a랑 b랑 지금 곱하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원리 56쪽에 있는 44번 발전 문제랑 같은 유형이고요. 똑같이 또 한번 풀어봤으니까 그 문제랑 같이 좀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디어 190번. 요거 풀고 이제 마무리 할 거니까요. 칠판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190번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애를 또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기니디 문제죠. 자, 2차 이상의 다항식 fx가 있고요. 이 식을 x-a, x-b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한번 써보자. 얘로 나누겠대. 자, 그리고 몫이 뭐 있겠죠? 뭐 qx라 쓰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맞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은 fa, ra 나와 있는 거 보니까 x 자리에다가 좀 a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럼 x에 a 한번 집어넣어보자. 좌변은 fa고요. 우변에서 요 가운데 부분 사라지고 뒤에는 ra 이렇게 되겠죠. 아하, fa랑 ra랑 똑같구나. 그러면 뺐을 때 0인 거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은 자, 얘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우변에 f 몰아봐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에다가 r 한번 몰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몰아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마이너스를 딱 달아주시면 RA-RB 이렇게 될 텐데 그죠? 아까 전에 FA가 RA랑 똑같다 했죠. 그럼 요거 FA로 바꿀 수 있고 같은 이유로 FB도 RB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얘를 F라고 써. 그러면요 식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자, 얘에다가 이거 마이너스 붙인 게 똑같아? 꼭 그렇진 않죠. 얘가 만약에 뭐 0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얘가 만약에 뭐 1이면 이쪽은 뭐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인데 1하고 마이너스 1이 같을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틀렸고 디귿 갑니다. 디귿. 자, 디귿이 이제 조금 어려워요. 얘는 이제 그 하나만 써놓을까? 이 RX라는 거 있죠. 우리 아까 그냥 RX라고 퉁치고 넘어갔던 거. 얘를 좀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 CX 플러스 D 이렇게 좀 써줄게요. CX 플러스 D. 자,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지금 현재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2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나올 게 확실하고. 근데 이 나머지라고 나온 RX가 어떤 식의 형태가 나오는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CX 플러스 D 이렇게 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얘는 한번 좀 제대로 좀 써볼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볼게요. AFB, 그래, AFB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FA 이거고 이게 지금 A-B의 R0랑 같냐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식은 아까 이거였고 FX는 X-A, X-B 그 다음에 QX 플러스 RX 요거를 우리가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그 아까 RX가 저거라 했죠. RX가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고 CX 플러스 D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좀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FA부터 한번 FB부터 한번 가보자. FB. 자, FB라고 하면 아까 전에 기억과 니은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 FB는 RB랑 똑같거든. RB. 그쵸? 근데 이게 이제 RX고 여기 X 자리에다 B 대입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 마이너스 B하고 FA죠. 근데 이 FA는 뭐랑 똑같냐면 RA랑 똑같아요. RA.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AC 더하기 D 이렇게 쓸 거고요. 자, 마지막 R0는 CX 플러스 D가 R이니까 R0는 그냥 D겠죠. 그러면 A-B 그 다음에 바깥쪽에 곱하기 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봐. ABC 더하기 AD 빼기 ABC 빼기 BD는 AD-BD인데 얘네 둘이 날아가면 좌변과 우변 어때요? 서로 똑같은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 디귿이 조금 어려웠죠. 기억 니은은 좀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디귿은 RX를 CX 플러스 D라고 새롭게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됐었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 한번 쫙 다 풀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 풀어드렸고 유형별로 많이 풀어드렸고 심지어 개념 원리에서 했던 문제들도 다시 한번 좀 풀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오답도 해보시고 복습도 해보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인수분해에서는 곱셈 공식을 꼭 암기를 해달라고 했었죠. 곱셈 공식과 정반대가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이 부분 잘 숙지해 오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